교재 308페이지 나와져 있는 간이과세자 신고와 납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신설이 있어서 써드렸고, 간이과세자 포기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납부는 일단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도 일반 과세자처럼 뭐가 있다? 예정 부과 기간이 있다. 고지 기간이 있다. 근데 제가 고지를 자꾸 부과라고 법에서는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과라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정 부과와 납부라는 부분. 그러면 예정 부과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1년을 놓고 절반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누가 관할지 세무서가 납부세액을 무엇해서 결정해서 고지서를 주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고지서를 받아서 무엇 하시면 된다? 25일 이내에 우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는 언제 올까요, 여러분? 7월 1일부터 오겠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고지서가 발부돼서 오면요. 우리는 그 서류를 가지고 7월 25일까지 무엇 하시면 된다?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부가기간과 관련된 고지 납부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징수. 그러면 지금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준다라고 했던 건 언제 거 가져갈 거냐? 당연히 여러분 직전과세기간 거 가져가겠죠. 그래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무엇하겠다? 징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50%에 대한 직전과세 기간은 자 지금 현재 과세 기간이 2021년도라고 하면 직전과세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언제요? 2020년도 12월 31일에 대한 신고 자료가 있었겠죠,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은 무조건 전년도 1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일반 과세자 신고 납부 얘기할 때 우리 1,0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단수 버린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1,000단위로 납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소액부 징수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여기서 징수하겠다라고 했던 고지납부세액을 정리해보니 결정해보니 그 금액이 얼마? 30만 원 미만이더라. 그러면 금액이 너무 작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소액부 징수라고 얘기한다. 그럼 소액부 징수에 해당이 되면 우리 세무서에서는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30만 원 절대 잊어버리지 마실 것.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다 소액부 징수 대상 금액은 얼마이다?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리고 미만입니다. 미만. 그래서 이 요건 똑같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예정 고지가 있다 없다? 있다. 또는 부가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우리 누가 있더라? 아, 나는 부가에 의해서 지금 고지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예정 부가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하겠다. 가능은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일반 과세자의 개인 사업자처럼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지금 예정 부가 고지에 의한 징수가 원칙이지만 우리는 신고와 납부를 할 수도 있다. 근데 1번과 2번을 들어가서 보니 하나는 무엇이고요? 선택 규정이고요. 하나는 무엇이고요? 강제 규정이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앞에 개인 사업자 예정 신고 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고지 납부가 원칙이다. 다만 우리 무슨 부분? 예정 부과 기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무엇해야 된다?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제 규정이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되짚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가 휴업을 했거나 또는 사업이 부진하여 그러니까 매출이 잘 안 일어나서 우리 무슨 부분 예정 부가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얼마에 미달하면 3분의 1에 미달한다라면 이 사람은 고지 납부하지 않고 무엇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 이해됐어요? 그래서 강제 규정 꼭 기억해 주셔라. 그래서 예외 규정이 들어온 거고요. 나 그리고 이제 확정신고와 납부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 확정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고 했던 하나의 과세기간. 그럼 그 하나의 과세기간 언제부터 언제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반드시 몇 년이다? 1년이라고 기억을 해주셔라. 다만 간이과세자가 뭘 하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되면 그 1년이 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단서가 여기까지 붙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업자였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하나의 과세 기간이 되고 그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된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간은 바뀌어도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지금 간이과세자도 2021년도 7월 1일자부터 뭐가 들어왔다? 신고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정 부과 기간에 신고를 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우린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신고하는 부분에 그 부분은 무엇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포함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슨 부분? 나 예정 고지에 납부세액이 있었다. 그럼 이 부분은 예정 고지 세액으로 무엇 하시면 될까요? 공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다시 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부분, 요 내용 중에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2021년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7월 1일자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때요. 이 2번 서류가 추가가 돼버려요, 여러분. 왜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누구 거? 간이과세자 거는 당연히 신고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무슨 부분? 저희요, 공제받을 세액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매입하는 과정 중에 내가 부담했던 세액이 있으면 우리는 공제세액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돼서 받을 수 있는 1,000만 원 공제, 전자신고를 했다. 그럼 전자신고에 대한 거, 이런 공제세액이 있었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근거 서류가 필요하면 우리 서류 내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매입처별 세금계산 사채표. 근데 1번과 3번은 원래 과거부터 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2번은 안 냈던 서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의무사업자, 이제 여러분 귀에 딱쟁이가 이제 앉으셨죠? 4,800만 원 이상자부터 얼마 8천만 원 미만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자,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표를 제출하시라. 근데 여러분 이거 제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무슨 발급하면요? 전자발급이요. 나는 전자발급했고 국세청에 무엇도 끝냈다? 전송도 끝냈다. 그러면 발급 내역서 나갔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무엇 할 수 있다? 아이고 안 내도 괜찮겠죠,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꼭 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내면 가산세 붙어요.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발급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속 편하게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2번 서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 참 열심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간이과세제를 영세사업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정말로 작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되지만 무슨 부분? 우리 납부에 대한 건 면제시켜주겠다. 여러분 납부 의무 면제이지 신고 의무 면제가 아니에요. 그건 실수하지 마실 것. 그래서 우리 법조에 갔더니 간이과세 납부 의무 면제 조항이 있다. 그러면 과세 기간은 몇 과세? 하나의 과세 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치를 가지고 기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 얼마?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우리 무슨 부분?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우리 실제 납부세액이 남았다. 그러면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4,800만 원 미만이면 우리 그 납부세액을 무엇 해주겠다?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 해요. 자, 요 부분 기억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4,800이 아니라 3,000이었어요. 근데 4,8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4,800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간은 무조건 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4,800만 원 미만.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납부 의무 면제자라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뭐는 하셔야 된다? 신고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는 반드시 하셔라. 그리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 의무자가 됐어요. 자, 그 얘기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납부 의무를 면제를 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예정 때, 여러분 예정 신고가 있었잖아요.
그쵸? 또는 예정 부가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때 냈던 부가세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국가는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면 우리 납부했던 금액은 무엇해야 된다? 돌려줘야죠, 여러분. 당연하죠. 납부 의무 면제시켰잖아요. 그러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냈었다라면 다 돌려받아야죠. 그래서 예정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돌려받으시면 되고요. 나는 확정 때 혹시라도 지금 예정은 둘째 문제이고 확정 때 또 납부세액이 있으니까 내가 납부를 냈다. 고지서 발부해서 그것도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무슨 부분? 다만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무슨 부분? 재고품 등 매입세에 가산되는 금액이 있거나 가산세 중에 미등록 가산세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기존엔 여러분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가 되면 내는 세금이 없다라고 표현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우리 무슨 부분? 그럼 지금 보셔도요.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10%를 모두 다 공제받지 않아요? 그쵸? 일반 과세자는 이거 그대로 공제를 다 받거든요. 근데 지금 간이 과세자를 보시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는 게 아니라 그 지금 현재 내가 매입한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매입가에 이거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했죠. 그 금액에 곱하기 5%만 공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매출세액도 사실상 매출자 일반적인 과세자보다 일반 과세자보다 세금을 덜 낸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일반 과세자의 매출세액을 따져보시면 일반 과세자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현재 10만 원을 팔았다고 할게요. 지금 판매한 게 10만 원에 부가세는 10,000원이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일반 과세자는 그대로 얼마를 내야 될까요? 10,0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간이 과세자였었다라면 그리고 우린 계산은 쉽게 갈게요. 이 사람의 업종별 부가율은요. 지금 업종별 부가율은 우리 계산하기 쉽게 몇 프로? 20%라고 할게요. 20%.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업종별 부가율 20%면 11만 원인 거죠. 자, 11만 원에 업종별 부가율 20%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10만 원에 20%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22,000원이죠. 그쵸? 근데 여기에 몇 프로 내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부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율은 10%는 똑같아요.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게 하나 중간에 끼는 거거든요. 그럼 22,000원에 10%니까 사실상 부가세를 2,200원밖에 안 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매입세 또는 이들은 공제세액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동일하면 사실상 형평성이 논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내가 부담했던 매입세 10%를 그대로 빼주는 게 맞지만 우리 간이과세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가 사가지고 왔던 매입가액이 있을 것이다. 부가세 포함 금액. 자, 그 부분에 몇 프로? 5%만 공제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바뀌면 우리 지금 결론적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재고 자산이 있었다. 그럼 그 요건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게 이런 용어거든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내가 일반 과세자 때 10%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지금 업종별 부가율의 10%만 되니까 매입가액에 공급대가 금액에 5%만 공제받으라고 했으니까요. 공제를 많이 받았던 거 무엇 해야 될까요?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재고품 등 매입세액의 가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납부 의무 면제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산되는 재고품 등 매입세액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 사업자 등록을 제때 해야 되죠. 근데 그 등록을 안 해서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나온다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무엇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는 면제해주지 않겠다. 이거는 무엇해라?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내용, 가산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이 이제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 일반 과세 사업자한테 적용되는 세금 계산서 가산세를 무엇해라? 그대로 준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 7월 1일자부터 세금 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적용되고 있었던 무슨 가산세?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하라겠어요, 여러분? 자, 그거 위반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있거나 또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봤더니 우리 간이과세자도 누가 적용이 된다? 영세율. 그럼 영세율이 적용이 되면 영세율과 관련된 과세표준 신고를 성실히 했어야 되거든요. 관련된 서류도 꼭 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부분의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아서 나오는 가산세. 자, 이 부분은 원래 적용이 됐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돼서 무슨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있고 지연 발급이 있고 뭐 무슨 미발급이 있고 죄다 들어오겠죠. 그 부분.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우리 7월 1일자부터 무엇이 하나 더 추가된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생긴다고 했죠. 근데 제가 전자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제대로 해놨다라면 이거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는 해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잖아요. 그러면 매출처별 세금계산계표 미제출과 관련된 또는 지연제출과 관련된 가산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연제출은요. 내야 되는 때 안 냈다는 부분이고요. 늦게 냈다는 얘기고 미제출은 확정신고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제출을 하지 않았어 라는 게 미제출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산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니 세금계산서 수치 문제도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미수치 등 이런 가산세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준용하란 부분이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란색 부분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세금계산서 아까 지연제출과 미제출 얘기할 때 늦게 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붙느냐? 간이과세자인데 자, 간이과세자도 예정 부과 기간이 있었는데 그 예정 부과 기간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강제조항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 그 강제조항이 무엇이었었나요? 예정 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자. 그래서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그리고 8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우리 예정 부과기간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신고할 때 뭐 냈어야 됐을까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근데 그 예정 부과기간에 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무엇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았더라. 그럼 무슨 제출이다? 지연제출이다. 이때 못 낸 거는 확정 때 같이 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당연히 붙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수치 가산세는 우리 무슨 부분 공급대가에 5%를 적용하는 이건 조금 인하해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일부러 써드린 부분이에요. 세금 미수치는 현재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에 적용을 하고 끝내라는 조항으로 우리 인하 조건이 붙었습니다. 세법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가산세 조항이 또 들어온다. 세금계산서 쪽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 풀 때 이런 게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다. 이렇게 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이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이과세 포기가 있어요. 우리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전환과 포기는 다르다겠어요? 전환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8천만 원을 놓고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이고 근데 내가 매출이 좀 신장이 돼서 8천만 원 이상자가 됐다 그럼 일반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 통지서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바뀌었던 거죠. 근데 포기라고 하는 건 내가 간이과세를 더 이상 안 할게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무슨 과세자? 일반과세 사업자가 될 거야 라는 부분. 그러면 이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포기를 언제까지 하셔라? 적용받으려고 하는 달에 우리 전달 말일까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적용받으려고 하는 달이 5월입니다 라고 하시면 언제까지는 끝냈어야 된다? 4월 30일까지는 끝냈어야 된다. 내가 4월부터 적용받는다? 그럼 3월 31일까지는 우리 관할 세무서장한테 무엇 하셔야 된다? 신고를 했어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거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면세사업자가 여러분
우리 영질 적용 받으려고 면세 포기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럼 면세 포기하고 몇 년 동안 못 돌아온다고 했어요? 3년. 근데 여러분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 적용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무엇을 할 수 없다.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할 때 생각을 해보고 하셔야 돼요. 단순히 거래처가 자꾸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이번 한 번이고 끝날 것 같다. 그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포기하고 못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3년 동안은 유지해요. 그래서 이 3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년 동안 일단 일반 과세자로 적용을 받다가 내가 다시 간이 과세자를 적용을 받으려고 하시면 과세 기간 개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요.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친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3년 연장인 거예요. 그래서 개시 10일 전까지 꼭 신고를 하셔라. 그리고 간이과세하고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을 보시면 자, 전달 말일 마지막 날까지 포기를 하라고 했어요. 신고를. 그러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럼 제가 아까 5월이라고 했잖아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여러분. 그리고 포기는 언제까지 해달라? 4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이 되겠죠. 그리고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4월 30일이 되겠죠. 이때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제가 5월 달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5월 1일부터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은 언제까지? 간이과세자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과세자 가야 되죠. 일반과세자니까 6월 30일까지. 자, 이때까지 일반과세자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된다? 우리 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는 간이과세자 신고서, 하나는 일반과세자 신고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저는 중간에 바꾸는 거 별로 권하지 않는다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 과세기간 딱 끊어서 가시라. 그게 속 편해요. 신고서 두 개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프로그램을 써도요. 그래서 우리가 뭐 5월부터 적용하지 마시고 언제? 7월 1일부터 이렇게 가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과세 전환하는 시기에 포기도 같이 해버리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간이과세자까지 모두 다 끝났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쪽은 이제 변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바뀐 상황이에요. 안 바뀐 거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 있는 간이과세 포기만 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어떤 건 막 통째로 바뀌고 이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일단 금년도 최대 이슈거리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안 됐던 사람들은 이제 뒤늦게 뭔가 문제 생기는 사업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들여다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